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오늘도 5분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성관계 후 2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55세 여자 시간 강사입니다. 10월 8일, 그러니까 한 2달 전이네요. 오전 11시에 남편과 성관계를 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남편이 차린 점심을 함께 먹고 전화가 와서 받은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TV 노래 프로를 듣다가 그러니까 이제 1시 30분이 되겠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렸다고 하네요. 한 2주 후에 10월 25일 날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이제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후 처방된 이제 약을 처방받고 현재까지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데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나? 가족력에 친정어머니, 형제 모두 당뇨병이 있고 남동생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어떤 분은 이렇게 2시간, 어떤 분은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를 넘기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다음날까지, 네, 이렇게 이제 기억 상실을 겪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순행성 기억 상실이라고 합니다. 순행성,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름이 순행성이니까 역행성도 있겠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고 그 전을 갖다가 기억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전도 마찬가지로 뭐 그게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훨씬 전은 또 기억을 하죠. 네. 요렇게 이제 순행성 기억 상실, 역행성 기억 상실인데요. 순행성 기억 상실도 다시 또 2가지로 나뉩니다.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하나는 선언적 기억 상실, 또 하나는 절차적 기억 상실. 이제 절차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미 했던 행동들을. 그래서 이거는 점심을 먹는다라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전화를 받는다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절차적 기억이라고 해요. 그건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절차적 기억은 남아 있는데 그럼 뭐가 기억이 안 되느냐? 선언적.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내가 점심을 먹었나? 내가 뭐 전화를 받았나?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걸 이제 선언적 기억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행성 기억 상실 중에서도 선언적 기억 상실이 있는 거죠. 이 선언적 기억 상실은요, 원인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능적, 하나는 기질적. 네, 요 기질적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물질이라든지 구조의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고요. 기능이라는 것은 뭐 구조의 변화는 전혀 없는데 물질의 변화도 없고 단지 기능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기능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순행성 기억 상실을 일으키는 기능 장애는 일시적인 기력 소진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감정적 자극, 뭐 어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이 둘이 합쳤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순행성 기억 상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번째는 기질적인 것은 술이라든지 왜 이렇게 술 먹고 기억력을 잊었다 그러잖아요. 뭔 일을 했는지 모른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순행성 기억 장애죠. 기억 상실이죠. 네, 술 마시면은 술의 영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그래도 뭔가를 합니다. 절차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다 뭐 말도 하고 떠들기도 하는데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네, 술이라든지 또 술과 비슷한 약물이라든지 뇌에 손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은 뇌 질환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기질적인 기억 상실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분의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뭐 짐작하셨죠? 네, 기력 소진과 감정적 자극의 결과로서 오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약을 복용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약을 처방한 의사 선생님이 아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아까 제가 뇌질환이 또 순행성 기억장애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뇌졸중입니다. 가족력도 있고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아마 처방하신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이 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약을 계속 복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처방하신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뿐입니다. 프로페시아 복용으로 발기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42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최근 탈모로 프로페시아를 복용 중이고 성욕과 사정량에는 이상이 없는데 발기력에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4년 전에도 복용했었는데 발기력이 약화되고 사정액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약은 탈모니까 먹었으면 좋겠고 약을 먹으면서 발기력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네,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은 발기력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요소가 아니거든요. 많은 여러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몸과 마음에 그 다음에 또 관계도 작용이 되고요. 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페시아도 이제 약물이니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페시아가 약물로서 미치는 발기력에 미치는 장애보다는 이것을 내가 이게 부작용이다라고 내가 이게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부작용보다는 그러니까 물질의 부작용보다는 내 생각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약물은 복용하시겠다고 했으니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발기력을 키울 거야 라고 벌써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생각 훈련이죠. 그러고 나서는 내 발기력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다가 해결하면 됩니다. 그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거든요. 네, 내 몸, 마음 회복 훈련, 심숙면 훈련, 생각 중지 훈련, 그리고 일 쉽게 하기. 네, 일에서 내가 이미 소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이 끝나고 나서 하는 발기력이 남아있지가 않겠죠. 또 일 쉽게 하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매일 운동에 밀당. 운동을 하면은 발기력이 높아집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 2개월 정도 하시고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때 감량 다지기 훈련까지 비만이 발기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적정 체중까지 가는 게 발기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세 번째 분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또는 가족에 대한 상상의 위협 또는 모욕의 고통을 겪는 15세 남자 중학생입니다. 6개월 전에 있었던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생화학 테러 위험 뉴스를 최근에 다시 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났던 그 테러 뉴스는 6개월 전이었고 지금 그걸 갖다가 다시 접했다고 하는군요. 그 당시에 범인이 붙잡혀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은 그 연예인에게 지금 최근에 접혀가지고 그 연예인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었더라면 이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막 이제 장난도 치고 욕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런 욕이나 모욕 중에서 이게 이제 상대방의 가족을 욕하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또 반복적으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하네요. 또한 성적인 생각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나이 때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원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스스로는 이를 강박증으로 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오용 강박,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여기 표현에는 없어요. 성적 강박. 이게 성적 강박이겠죠. 성적에 대한 강박이 아니고요. 공격적 강박, 양심적 강박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본인은요. 지금 설명한 바로 봐서는 약간의 강박증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생각을 강박적으로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이제 자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감정 욕구의 문제죠. 이 시기에는 당연한 거거든요. 네,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또 욕구가 강하고 이런 게 이제 당연합니다. 연예인의 문제가 내 문제로 느껴진다. 이렇게 내 문제로 느껴진다. 남의 내 문제로 느껴진다. 이걸 이제 동일시라고 합니다. 또 소중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 내게 느껴진다. 이것도 이제 동일시.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합쳐서 또 의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연예인으로서 존재하고 내 가족으로서 소중한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동일시와 의존이 같이 있는 거죠. 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적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욕구입니다.
네, 이 시기에는 뭐 당연하죠. 성적 욕구가 뭐 많은 것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연예인이라는 거는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로 알 수 있어요? 글로 알 수 있고, 사진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가상이라는 겁니다. 가상, 실제 현실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뭐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 눈에 글로 보이고 사진으로 보이고 영상으로 보는 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닥터유도 이제 많은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닥터는 워낙에 뭐 영상을 잘 안 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거하고 실제로 만난 사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거든요. 네, 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가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진짜는 뭐냐? 내가 공부를 한다. 또 친구를 사귄다. 내가 좋아하는 일상을 한다. 이거는 진짜죠. 네. 눈으로 보는 건 가짜고 귀로 듣는 건 가짜지만은 내가 뭐를 한다. 이건 진짜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를 하세요. 네. 공부를 하시고요. 공부를 제가 닥터유가 공부 쉽게 하기를 올려놨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세요. 친구도 사귀세요. 그게 진짜니까. 친구, 제가 어느 정도는 다 올려놨습니다. 친구 쉽게 만들기. 이것도 또 시작하시고요.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왜 지금 과거의 생각을 할까요? 과거를 문제시할까요? 네. 문제는 지금 내 속마음이 현재 부담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속마음이 그러는 거지. 속마음이 아까 이제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입니다. 내 속마음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네, 자꾸 딴 거를 불러내는 거죠. 겉마음으로 딴 거를 불러내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강박의 큰 메커니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요, 그 해결 방법은요, 이 강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A, B를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게 공부, 친구, 내 일상, 이게 A입니다. B는 이런 생각들이죠. 뭐 연예인 생각, 무슨 생각,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반복하고 이게 B거든요. 다 머리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머리로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B를 해결해야만 A가 된다. 이게 B입니다. 네, 그래서 안 되더라도 당장 다른 생각들이 나잖아요. 뭐 별 생각이 다 납니다. 나더라도 나는 공부를 한다. A를 선택하는 거죠. 나는 친구랑 얘기를 한다. 나는 내 일상을 한다. 그게 뭐가 됐든, 뭐 운동이 됐든, 뭐 내가 먹기를 됐든, 뭐가 됐든, 취미생활이 됐든 내 일상을 한다를 선택합니다. A를 선택할수록요, B가 줄어들게 되겠죠. B를 연구하고 해결하겠다 할수록 B가 늘어나서 A가 줄어듭니다. 이걸 선택 훈련이라고 합니다. 성적 강박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건 없습니다. 그냥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요. 네, 물론 이제 범죄적으로 하진 않겠죠. 남을 해하면서까지는. 네 번째 불입니다. 비행기 공포증 치료받기를 원하는 31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일본에 거주하시는데요. 비행기 탈 일이 일본에 거주하시니까 많겠죠. 그런데 최대한 피한다고 합니다. 몇 번은요, 배로 한국을 다녀왔다고 하네요. 비행기 탈 생각만 하면은 며칠 전부터 무서운 생각을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부터 시작을 했고요. 최근 3년 내지 5년간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비행기를 많이 탔었지만 그때는 멀쩡했었고요. 마음의 병이라 생각되어 치료받지 않으면 심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도 조금씩 무서워진다고 하네요. 공포증이죠. 이렇게 공포증은 이렇게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으면은 그냥 이제 불안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포증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공포증, 엘리베이터 공포증, 협소 공포증, 고소 공포증, 거미, 비둘기, 네, 공포증도 참 많죠. 네, 근데 공포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이 돼요. 생각이 있고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기라는,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피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피하기를 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돌아갑니다. 악순환에서.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몸에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꾸 눈덩이 같이 불어납니다. 자꾸 생각하고 불안을 느끼고 또 다시 또 피하고 이렇게 할수록 더 커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바로 점점 더 커져서
네, 뭐 감당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바로 공포증입니다. 이거는요, 마음의 병이 아니에요. 네. 이게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병을 갖다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이게 마음의 병이다, 몸의 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단순한 거고요. 마음의 병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사교작용하는 거라는 거죠. 몸의 반응과 아까 제가 그랬죠. 생각과 불안. 그건 이제 마음이잖아요. 네, 그게 상호작용해서 오는 병. 이게 이제 몸,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뭐 마음을 치료한다고 이게 치료되지 않아요. 네, 그 둘 다 해야죠. 그래서 완치훈련은 생각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완치를 원하겠다. 이게 도망가겠다가 아니에요. 완치를 원하겠다. 네, 그리고 내가 현재 병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를 원하겠다. 네,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훈련은 어떻게 돼요? 부딪히기죠. 피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하기를 하면 할수록 생각과 불안이 커지죠. 그러니까 부딪히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딪히기는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현재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밀당으로 하는 겁니다.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내가 요 정도 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를 예로 든다면 엘리베이터를 지금은 그래도 요 정도는 탈 수 있어. 네, 그러면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한 2층 올라갈 때, 두 층 올라갈 때 벌써 불안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층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한꺼번에 올라가지 마시고요. 한 2층 정도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렸다 다시 타는 겁니다. 이 훈련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층 정도를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층 더 타기를 하는 겁니다. 3층.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층 더 타는 거를 밀기, 한 층 더 탔더니 너무 힘들어. 그럼 다시 또 내려가면 돼요. 2층으로. 그렇다고 안 타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내려가는 거를 당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점점 더 엘리베이터를 잘 타는 거죠. 이 같은 원리들이요. 이제 점점 비행기 쪽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케이블카. 놀이공원 기구, 이게 상당히 흔들림도 떨림도 비슷하거든요. 아니면 좀 더 나가서 번지 점프 이런 걸 좀 해보시면 돼요. 네, 도시에서도 요새는 번지 점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밀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로 이제 이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뭐 서울까지다 그러면 1시간 반, 뭐 2시간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부산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산이면 1시간 정도 할 테니까. 아니면은 일본 내에서 국내 비행기를 한번 타보세요. 뭐 40분짜리. 도쿄에서 뭐 오사카라든지 이러면 한 40분 정도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게 짧은 비행기 타는 거죠. 일부러. 네. 이렇게 해서 밀당으로 연습해 보세요. 네. 네. 훈련만 하면요. 반드시 되고요. 그 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몸을 건강하게 하기를 해도 증세가 줄어듭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 심숙면 훈련, 생각 줄이기 훈련, 물 2리터 마시기, 매일 운동. 요것만 해도 또 몸의 반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당연하죠. 닥터와 함께 하면 됩니다. 5번째 분. 새집 이사 후 생긴 30개월 아이의 두드러기를 걱정하는 34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30개월, 저는 이제 일부러 아이라고 했는데요. 이분은 아기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아입니다. 5개월 전쯤 새 집에 이사 온 다음 날 아이 온몸이 통통 부으며 두드러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친정으로 피신했었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재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약을 먹었는데 약 먹어도 안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을 바꿔가면서 먹었는데요. 2, 3개월 만에 낫대요. 네, 저절로 낫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 약이 이제 뭐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를 현재까지 2개월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계속 먹이고 있는 거죠. 약 먹지 않고 완치 훈련을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두드러기라는 것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죠. 알레르기 반응하고 대비되는 게 독성 반응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대비되는데 알레르기 반응은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몸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죠. 반면에 독성 반응은요, 그 물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게 독성 반응입니다. 여기서 특정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아이가 되겠죠. 네. 항히스타민제는요, 그 알레르기 반응의 맨 끝에,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약이 그렇지만은 결과를 누르는 게 약이죠. 네. 고혈압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라는 결과를 일으킨 원인이 있잖아요. 그 결과를 누르는 게 고혈압 약이고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를 일으킨 원인이 있는데 그 당뇨
인해서 혈당이 올라간 걸 다시 누르는 게 그게 바로 당뇨약이죠. 모든 약이 다 똑같습니다. 뭐 아닌 약도 일부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뭐 항암제 또는 뭐 항생제 이런 것만 원인을 없애는 약이고요. 나머지 약들은 전부 다 결과인 증세를 누르는 약입니다. 장기 복용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네, 그러니까 계속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다, 계속 누르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겠어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한테 이제 아기들은요, 태어나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물질에 노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갖다 깨끗하게 키우려고 이제 깨끗하게 하잖아요.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떤 물질이든지 그게 세균이 됐든지 뭐 진드기의 먼지가 됐든지 뭐 하여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피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일어나는 게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사실은 아토피도 그래서 생깁니다. 깨끗하게 키우니까 아토피가 생기는 거죠. 유전적인 소질도 요만큼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다 후천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깨끗하게 키우려고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고 더럽게 키워야 아이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약이라는 건 그 결과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네, 더 좋은 방법은요, 부딪히기와 격계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하기, 그러니까 아까 친정으로 피했잖아요. 이게 피하기고요. 누르기가 약으로 누르는 거죠. 이거보다는 내가 부딪히고 격계하기.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면 못하겠죠. 내가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악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돌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30개월이면은 아기가 아니고 아이입니다. 이제는 아이한테 스스로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부딪히게 할 것이냐? 알레르기라는 반응의 그 증세를 보면 압니다. 증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이렇게 이제 발진이 있죠. 뭐 온몸이 그냥 뻘겋습니다. 그냥 온몸이 다 납니다. 본 사람은 깜짝 놀라죠. 이게 우와, 큰일 났다. 이게 이제 발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스스로 느끼는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워요. 예. 그런데요, 발진은 아무리 심해봤자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냥 반응일 뿐이죠. 그리고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문제지 아이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괴롭지 않거든요. 뭔가 있구나 뭐 이러지. 엄마가 놀라지 않으면요, 아이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가고 놀라니까 아이도 가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지, 아이가 뭐 그것 때문에 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이가 가려움증 때문에 괴로울 수는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손대면 더 가려워지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게 긁어서 이제 덜 가렵지만은, 이렇게 조금 시원함을 느끼지만은 사실은 더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또 이 발진이 더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려움증 격계하기, 그리고 손대지 않게 하기. 근데 정 못 참을 때, 정 힘들어 할 때, 그때 항히스타민을 이용하게 하면 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증 갖다가 줄여주긴 하거든요. 네.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이미 복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훈련하면서 용량과 횟수를 단번에 끊지 마시고요, 점점 줄여가면 됩니다. 또 같은 말씀 드립니다. 내 몸만 삼은 딱 한 번만 존재합니다. 네, 한시적으로요. 네, 쉽게 하시고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